라는 곳은 간단히 말하면 검색을 했을 때 걸려 나오는 어떤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갔었을 때 내가 어떤 상품을 찾고자 했나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검색을 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궁금한 어떤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검색을 할 거예요. 뭐 캠핑 의자 같은 걸 찾아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볼 때 파워링크나 쇼핑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브릿지 것도 있고 마샬 것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찾으세요? 여기서 그냥 정보만 보고 사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릿지 BR ST 202 뭐 이런 상품명을 쳐서 보시기도 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거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 이런 식으로 쳐보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네이버의 쇼핑 정보만 보면은 가격대밖에 일단 딱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더 보게 되는 건 이 제품을 썼을 때의 후기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후기가 적혀있는 인기 글들을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글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그 제품을 쓴 후기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엄청 작은 제품이네요. 500원 올려놓으니까 500원 크기만 해요. 이렇게 안 봤는데. 그래서 우리 상품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안 보였잖아요. 제품 사진에 보면은. 근데 후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봐요. 안 그러면은 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제품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구매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때 이제 구매하러 이렇게 눌러서 또 들어가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연결 지어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일단은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배워볼까 해요. 자, 넘겨서 8페이지. 일단은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블로그의 운영 목적을 좀 정했으면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물론 우리는 상품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블로그를 짜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품 소개가 아니라 내가 맛집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싶어요. 그럼 그런 쪽의 블로그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블로그에 너무나도 여러가지 정보들이 담겨있게 되면은, 즉 카테고리가 너무나 다양하게 되면은 그 블로그의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즉 정확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블로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블로그는 블로그의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블로그의 목적을 좀 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맞도록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그 블로그의 대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대상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으면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그 육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내 블로그를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블로그의 대상을 선택을 할 테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주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블로그의 제목을 짓겠죠. 블로그의 제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고객이 무엇인가를 아까 찾았을 때, 아까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 했었나요? 정확히는 그 명칭까지는 기억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볼 때 이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 블로그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카테고리, 목차를 구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상 단계는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넘겨서 이제 블로그 시작하기로 가볼게요. 자, 블로그는 여러분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에 로그인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로그인 되어 있을 때 블로그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블로그를 눌러서 내 블로그를 눌러주시면 본인의 블로그를 찾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블로그 화면이 이전에 다른 수업 때 바꿔놓은 화면으로 돼 있어서 잠깐 화면을 바꾸고 계속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블로그의 구성을 좀 살펴볼 건데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는 이 부분이 바로 블로그의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타이틀이라는 거는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고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깔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에 대한 블로그를 만들겠다. 그러면 멋진 초원에 골프 치는 모습이 들어있는 그런 사진을 넣고 뭐 예를 들어서 명칭을 적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말하면 간판이에요. 아직은 별 볼 일 없지만. 자, 그리고 사이드바 영역은 지금 현재 안 보일 텐데 잠깐만요. 여기 옆에 있는 요런 바가 사이드바예요. 그게 네. 저도 나오나요? 있으신 것 같던데 아까? 잠깐만요. 포스팅을 볼 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포스팅이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넓어 보이지가 않고 얘가 일단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작아 보이죠. 그리고 또 포스팅이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신경이 더 쓰여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보니 보통 마케팅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이드바를 쓰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찾아볼게요. 아까 블루투스 스피커. 해서 아까 블로그에서 이 사람 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인플루언서들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넓게 돼 있어요. 보면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넓으니까 보기가 훨씬 더 낫기도 하고 옆에 보면은 사이드바가 없으니까는 양옆에 방해되는 게 없죠. 그래서 넓어 보이기도 하고 일단 집중도도 높일 수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형,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바꾸는 건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예제에서는 사이드바를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바라는 영역에는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이웃 커넥트, 다녀간 블로그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포스트 영역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고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런 게 카테고리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내 블로그의 메뉴가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이웃 커넥트가 있어요. 이 이웃 커넥트라는 건 내가 추가한 이웃과 나를 추가한 이웃을 보여주는 창이고요. 내가 이 이웃한테 들어가려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그 이웃의 블로그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창입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화면 구성은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14페이지. 스텝 3에 있는 블로그 기본 정보 입력하기 갈 거예요. 자, 위쪽으로 저희는 갈게요. 만약에 여기 지금 프로필 화면이 보인다면 여기에서 관리를 눌렀을 때 블로그 정보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위쪽에 내 메뉴를 눌러서 관리로 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14페이지 2번에 있는 기본 정보 창이죠. 자, 블로그 주소는 변경이 안 돼요. 한 번에 안에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최근에 만들었다. 그때는 이제 블로그 아이디를 처음부터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변경이 아예 안 되고 근데 내가 아주 최근은 아니고 어쨌든 블로그를 만든 지 좀 됐다 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 그 아이디로 뒤에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 번에 한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블로그 명이에요. 여기는 제가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해서 일상 이야기들을 많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지금 책에서는 라운스 라이프라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별명이라는 부분도 나의 어떤 별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그 댓글에 댓글을 달거나 하죠. 그때 이 별명으로 달려지는 거니까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글. 소개글은 이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역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지어보세요. 내 블로그 주제. 여기는 내 블로그가 어떤 것들을 주로 올릴 건지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지금 고르지 않으시겠다 하면은 선택 보류해 두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는 주로 상품 리뷰를 올릴 거면 상품 리뷰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PC에서는 가로 사이즈든 세로 사이즈든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블로그에서 볼 때는 이미지가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정원으로 잘려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저는 정사각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미니 캔버스에서 작성해서 저번에 로고 만드셨었잖아요. 그런 로고를 그냥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도 이미지 마음에 드시는 걸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인데요. 이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PC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뭐냐면 모바일 블로그에서 보이는 커버 이미지, 모바일에서 스킨 역할을 하는 게 이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등록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저희 어차피 모바일 블로그도 또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때 등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업자 확인. 요거는 위젯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네이버 톡톡 연결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들도 있으실 거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블로그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받으실 거면 네이버 톡톡 연결을 해두시면 되고요. 블로그에서 따로 질문을 안 받는다면 연결 안 함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까지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작성하시는 시간 조금 걸릴 거니까 지금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40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 눌렀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기본 설정들 좀만 더 소개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블로그 정보 보았고요. 두 번째로 기본 서체 설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서체 설정에서는 내가 블로그에서 기본적으로 쓸 서체를 고를 수가 있어요. 내 블로그에 쓸 글은 어떤 글씨체로 하셨으면 하세요. 해당 글씨체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라면은 약간은 좀 고딕체 같은 게 좀 더 보기는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상이나 어떤 리뷰에 대한 거라면 너무 딱딱한 글씨체보다는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글씨체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서체를 골라주세요. 뭘로 할까요? 저는 이건 일상 리뷰니까 그냥 다시 시작해로 해볼게요. 그 다음 크기를 여기서 고르는데 아마 기본 사이즈는 15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15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19 정도의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색상은 기본 색깔이 까만색이고요. 까만색 그대로 쓰실 거면 그대로 체크하면 되고 만약에 좀 연한 나는 회색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런 색깔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행간은 그대로 그냥 190 놓을게요. 원래 180이었나요? 행간은 줄과 줄 사이 간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띄울 거냐라는 게 행간이고 정렬 방식은 글자를 적을 때 블로그 글을 왼쪽 정렬해서 적을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가운데 정렬을 해서 적히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정렬 방식을 고르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딱 어떻게 놔야 된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체 설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서부터 설명을 한번 할 건데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싹 지우고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아예 초기화를 하고 싶다 할 때 들어가는 게 블로그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초기화는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요. 삭제를 해버리면 다시는 복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실 땐 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킹을 당해서 만약에 내 블로그에 엉뚱한 막 선정적인 정보들이 막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내 블로그가 저품질 블로그가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내가 블로그에 좋은 글을 쓰더라도 그것을 상위에 노출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블로그 초기화를 하라고 하는데 예전에 내가 블로그를 대충 만들어서 시도를 하다가 새로 내가 작업하려고 해요. 이럴 때는 그냥 굳이 초기화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만약 그런 사유에 있어서 초기화를 시키실 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방문집계 보호 설정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성별, 연령별 방문자 통계에 나의 방문이 집계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했다 이렇게 적히는 게 아니라 30대 여자가 방문했다 이렇게 적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집계 보호 설정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콘텐츠 공유 설정입니다. CCL이라는 건 뭐냐면 저작권을 우리가 나타내는 콘텐츠인데요. 일반적으로 블로그의 글은 저작권 보호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제작한 어떤 창작 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두시면 되고, 근데 누가 만약에 가져다 써도 되는데 그때 원작자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써면 된다라고 한다면 CCL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CC라는 거는 내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 이 조건을 준수할 때 다른 사람이 복제나 배포를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걸 CC라고 합니다. 자,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을 해놓으면 내 본문글을 복사해서 붙인 글이 11자 이상이라면 내 글의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복사해서 누가 갖다가 쓴다라고 한다면 그 글의 맨 끝에 출처 어디라고 적히는 경우를 가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동 출처 사용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설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단 블로그로 들어가서 어떤 글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드래그를 하려고 하니까 드래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블로그 글이 드래그가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막았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금지에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가 안 되게 막혀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은 있어요. F12번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여기서 여기 사용자 부분에 설정으로 가보시면 이런 기본 설정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을 누르면 드래그 됩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은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못 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보통 걸어놓는 편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여긴 설명 때문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서 스팸 차단 관리를 얘기할게요. 차단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스팸이 원래 불특정 다수에게 오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스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는 차단하겠다 이렇게 넣어놓거나 이런 단어 키워드가 들어간 건 차단하겠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차단된 글 목록에 가면은 내가 차단한 글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댓글 안북을 권한이에요. 일반적으로 비밀글 쓰기만 허용을 하시는 경우가 맞을 것 같아요. 안북글에 보통 이제 뭐 업체 같은 데서 엉뚱한 글들을 적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밀글 쓰기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 관리에 내가 추가한 이웃은 내 이웃들을 보는 란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이 최근에 언제 글을 썼나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를 추가한 이웃은 이웃이 나를 추가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나를 이웃으로 추가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서로 이웃으로 신청을 하겠다 라면 서로 이웃 신청도 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로 이웃 신청은 서로 이웃 신청을 내 블로그에 와서 한 것들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수락하겠다면 수락으로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이 사람 신청을 거절하겠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 했을 때 나 혼자서 운영을 한다라는 개념은 좀 살짝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블로그를 이웃이 없이 운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방문객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소통 부분이 많이 점수를 차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뒷부분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웃이라는 관계를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웃을 맺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 설정의 메뉴는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옆으로 가서 꾸미기 설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미기 설정의 첫 번째 스킨 선택이에요. 자, 여기는 내가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스킨을 보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거니까 보통 이제 나의 브랜드를 위해서 만드실 때는요, 제작을 해서 쓰시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간단히 말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저희는 여기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간판도 달아볼 거고요. 디자인을 꾸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로 들어가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 스킨 관리인데요. 내가 만들어 놓은 스킨이 있다면 내 스킨 관리에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요것만 가볍게 얘기하고 디자인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갈게요. 자, 이 부분은 저희 책에서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레이아웃의 위치,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블로그의 레이아웃은 1단형과 2단형, 3단형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1단형 레이아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레이아웃이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드바에 있었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아래쪽에 들어가거나 이 위쪽에 들어가게 배치를 하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의 형태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찹쌀언니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죠? 근데 얘는 보면은 엄청 넓죠, 여기가. 자, 이런 거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엔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간단히 말하면 홈페이지처럼 느껴지는 블로그를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거든요. 얘가 1단형 레이아웃이어야만 이렇게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실제 여기를 누르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인플루언서라는 메뉴로 넘어가게 해놓았고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게 해놨네요. 여기를 누르면 친구 추가를 할 수 있게, 이웃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연결하다가 잘못 연결했나봐요. 그런 거 치고도 일단 디자인 잘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리빙 에디션 여기를 누르면 이 블로그에 리빙 에디션이라는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들어가게 이렇게도 꾸몄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에디션으로 넘어가게, 리뷰 에디션은 리뷰로 넘어가게, 그리고 푸드 에디션과 트래블 에디션까지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원래 홈페이지에서 메뉴 누르면 거기로 넘어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그런 블로그를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뭐 들어가 보니까 좀 이쁘게 만들었더라. 어쨌든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을 썼네요. 송이라이프는 어떤가요?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아까보다는 이쁘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각각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위젯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레이아웃은 1단형 레이아웃으로 골랐고요. 전체 정렬은 중앙, 근력역은 넓게. 사이드바는 지금 없는 거예요. 기본 메뉴는 저희 네이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국문으로 그냥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 사용 설정에서 우리 이따가 타이틀 달 거니까 타이틀 체크돼 있어야 돼요. 카테고리 체크돼 있죠? 이후 커넥트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블로그 정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닫고 위젯을 좀 넣어볼 건데 여기 사업자 정보의 에디트를 눌러보시면 내가 사업자 정보를 이렇게 입력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로 어떤 수익을 얻는다 라고 한다면 사업자 정보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도 적혀있죠? 블로그에서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서 사업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일상 리뷰나 이런 거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빼놓았고요. 저희 그냥 학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업자 정보가 켜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위젯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젯들 몇 가지 있으니까 일단 뭐 달력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내가 원하는 위젯들을 이렇게 좀 체크해서 열어볼까요? 그리고 이 위젯들은 끌어서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생겼을 건데 얘를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점선 같은 거 보이죠? 이렇게 점선 나타날 때 떼면은 그 위치에 가요. 위젯은 총 5개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이렇게 배치해서 올려둘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위젯은 X 눌러서 닫으시면 그 위젯이 닫아져요. 나중에 위젯을 직접 등록도 해보겠지만 지금은 바로 쓰지 않을 것이므로 이렇게 보고 적용 한번 해보죠. 그리고 확인하면 아까 제가 설정한 대로 이 위쪽에 이렇게 위젯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 간판을 달고 싶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내 메뉴의 관리로 가시거나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주세요.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스킨 배경은 이 바깥쪽의 배경을 뜻해요. 아예 이런 식으로 바깥의 배경. 그래서 저희 그냥 배경은 그냥 흰색으로 저는 할 거고요. 타이틀. 스킨 배경 혹시 바꾸고 싶은 분은 여기 스킨 배경에서 스타일 컬러 직접 등록 중에 저는 컬러 그리고 흰색을 고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얘네 같은 경우는 배경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럼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사이즈 재서 만들어서 넣고 사이즈 마음에 안 들면 또 수정해서 넣고 또 수정해 넣고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한 거라서 시간이 이렇게 하긴 좀 걸리고 일단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저는 컬러를 흰색으로 넣습니다. 왜냐면 스킨으로 넣을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저는 타이틀로 넣을 거기 때문에 저는 스킨은 그냥 흰색으로 씌웠어요. 자, 이제 타이틀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 영역의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이틀은 50에서부터 600픽셀까지 내가 원하는 타이틀의 영역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넓게 할 거는 한 600 아니면 한 300 이런 식으로 영역의 높이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디자인은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그냥 넣지 않고 우리는 이쁜 디자인을 꾸며서 넣을 거기 때문에 직접 등록해서 넣을 계획이에요. 자, 여기 직접 등록 잠깐만 눌러볼까요? 그러면 가로가 몇 초로 만들려고 했냐면 966. 세로는 50에서 600픽셀로 만들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가로는 그럼 966으로 하고요. 세로는 저는 300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600 하실지 400 하실지는 결정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럼 요 창은 그대로 놓고 위쪽에 미리 캔버스를 다시 열어볼게요.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 하시고 디자인 만들기, 사이즈는 가로가 아까 966이었죠? 세로는 저는 300으로 주려고 하는데 50에서부터 600까지 가능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새 디자인 만들기 하면 이렇게 간판을 만들 하얀색 판이 생겼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 또는 업로드해서 사진을 골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검색을 해보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선택을 하겠죠. 물론 내 사진이 있으면 더 좋다면 업로드 하시면 될 거고.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끌어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일단 저는 이걸로 고르긴 했는데 다른 디자인도 또 찾아보긴 할 거거든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깔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해볼까요? 그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되죠. 그리고 텍스트가 그냥 적으면 배기 싫으니까 크기 적당하게 마음에 들게 고치시고 글씨체도 마음에 드는 글씨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도 난 까망보다는 흰색이 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죠. 만약에 난 그림자도 줄 거예요 하면 그림자도 주셔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간단히 만들어집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조금 더 기교를 부려보자면 이런 디자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프레임을 활용해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사각형을 이용해서 저 여기다가 이렇게 판을 좀 길게 만들게요. 해서 놓고 여기다가 또 복사, 또 복사, 또 복사. 자, 이렇게 하고 업로드를 하거나 사진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 이렇게 끌어다가 넣고 마음에 안 드는 위치면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업로드 하셔서 다른 거 그림 또 끌어다 넣고 이런 식으로 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꾸며도 전 괜찮아 보이죠? 네, 그래서 진짜 꾸미기 나름이에요. 제가 잘 꾸민다가 아니라 저 잘 못 꾸며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엘리 일상리뷰 요거를 뭐 일단 여기다가도 적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꾸며도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꾸밀 건지는 진짜 여러분들 맘이에요. 뭐 다른 디자인도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심플하게 하겠다. 그러면 배경 색깔을 그냥 채운 다음에, 아니면 뭐 질감 같은 걸 채운 다음에 색상을 살짝 설정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고 요런 데다가 글씨를 쓰셔도 되죠. 글씨야 뭐 이 끝에 넣건 안에 넣든 어디 넣든 상관없고요. 내가 디자인하기 나름이니까. 네, 진짜 여러분들 맘이에요. 자, 일단 디자인 해볼 시간 조금 드릴 거고요. 지금 22분이니까 40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럼 40분까지 디자인 해보시고 저장까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 블로그에 올릴게요. 그러고 나머지 이제 구성 고치는 거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 다음에 타이틀하고 타이틀랜다 카테고리랑 상단 메뉴 설명할게요. 자, 만든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저장합니다. 저는 첫 번째 걸로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페이지를 다 저장할 건 아니고 1페이지 것만 저장할 거라서 이것만 선택해서 저장할게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희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저는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든 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차례예요. 그래서 아까 요 창 있었죠? 관리창. 여기 혹시 빠져나오셨다면 다시 제가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 건데,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스킨은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넣었었고, 타이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지금 이쪽에 블로그의 제목이 좀 이쁘지 않은 글씨체로 보이잖아요. 이 블로그의 제목 표시는 풀어버릴게요. 그리고 영역의 높이는 우리가 300으로 만들었으니까 300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직접 등록을 눌러서 파일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장한 파일 문서에 아까 제가 타이틀이라 저장한 걸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일단 적용 누르시면 이대로 적용이 돼서 올라가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타이틀 외에 다른 것들도 조금 세팅을 해볼 건데요. 내 메뉴에 다시 세부 디자인 설정 갈게요. 네이버 메뉴란 이 위쪽에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는 색깔이 저는 하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색을 이렇게 골라요. 그래서 내 이 뭐랄까요, 타이틀과 잘 어울리는 그런 메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내용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이 폰트 내용색을 내가 원하는 색감을 주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블로그 메뉴란 이 밑에 있는 메뉴예요. 어떤 건 이 밑에 있을 거고 어떤 건 위쪽에 있을 건데, 그거는 우리가 레이아웃 위젯 설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자, 저는 요 밑에다가 메뉴를 놨었는데요. 이 메뉴에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가지 이제 제공되는 디자인으로 고를 수도 있고, 나는 진짜 심플하게 하겠다. 그럼 컬러를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것도 이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 기본 색깔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색, 강조색은 선택된 색을 말한대요. 기본색은 저는 좀 진한 회색을 고르도록 하고요. 강조색은 제가 요 블로그의 타이틀 색깔을 지금 약간 파란색 톤으로 했으니까 강조색은 약간 죽은 파란색 톤으로 그냥 갈게요. 너무 안 보이네. 그럼 조금만 튀게 색깔을 바꿔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진 게 보이죠? 이번엔 전체 박스 얘기할게요. 전체 박스는 저는 설정 안 합니다. 그러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걸 전체 박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블로그의 포스팅이 딱 한정돼 보여요. 그래서 뭐랄까 공간이 딱 가둬지다 보니까 뭔가 넓어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박스는 저는 쓰지 않습니다. 자, 구성 박스랑 카테고리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모양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이렇게 테두리 있게 할 거냐, 없게 할 거냐, 제목 색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하셨다면 그룹 박스. 그룹 박스는 1단형 레이아웃에서는 없고요. 만약에 컬러로 넣겠다 하면 이렇게 메뉴에 박스를 쳐주는 기능을 그룹 박스라고 합니다. 저는 넣지 않도록 할게요. 자, 글 댓글 스타일.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글을 적을 때 글 제목이나 댓글의 스타일을 어떻게 적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제목색은 나는 만약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파란색을 고르면 우리가 블로그 글의 제목이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색은 이 글 내용의 색깔이에요. 강조색이란 요런 부분의 중간에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색깔을 넣어볼게요. 그럼 공감이나 댓글의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여기가 강조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로필입니다. 이쪽이 프로필 창이잖아요. 요거를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이냐를 고르는 거예요. 저는 테두리가 있는 게 싫어서 그냥 컬러를 안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RSS 블로그 로고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블로그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RSS 피들리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그 글을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 블로그에 RSS를 긁어서 넣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는 게 RSS이긴 한데 별로 많이 쓰지는 않으실 거라 그냥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내 블로그랑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젯 설명드릴게요. 위젯은 조금 전에 우리가 몇 개 위젯을 골라보셨을 거예요. 그 위젯에 대한 설정입니다. 저는 아까 날씨랑 달력 이렇게 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달력으로 가면은 이렇게 달력 느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달력의 모양으로 넣어서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날씨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날씨 모양으로 선택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달력이나 날씨를 고른 경우 여기 이렇게 떴을 거고, 다른 위젯을 골랐다면 다른 위젯에 대한 디자인을 꾸밀 수 있게 떠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저는 설명을 했고 적용까지 눌러서 실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그러면 디자인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는 카테고리랑 상단 메뉴 설정하는 거 할 거예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카테고리 옆에 전체 보기, 그리고 그 옆에 혹시 녹색이란다, 회색으로 에디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카테고리 창으로 들어가져요. 저는 이전 주제들 때문에, 예전에 만든 것 때문에 카테고리가 너무 여러 개라 좀 제거하고 설명할게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실습 때 많이 쓰느라고 카테고리가 많아져서 조금 제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카테고리를 제거해버리면 그 카테고리 안에 있던 글이 제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카테고리 보실 때 요 안에 내용이 제대로 내가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지울 거면 그렇게 지우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제가 제거를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지웁니다. 저도.
일단 요만큼만 제거해 놓고 설명 계속 할게요. 자,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는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메뉴를 일단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겨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의 이름은 책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라고 적었네요. 지금은 어차피 연습용 카테고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름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카테고리 이름을 따로 짓겠다 지어주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 이 카테고리가 만약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여행을 떠나요에 대한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이 여행을 떠나요와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제일 위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다시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까지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 카테고리 추가, 그 다음 다시 전체 보기, 카테고리 추가,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저장을 눌렀더니 성공적으로 반영되었대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내 블로그로 가서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블로그형으로 놓은 거예요. 블로그형의 경우는 여기 카테고리 안에 적은 포스팅부터 그냥 펼쳐져서 보이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앨범형은 어떤 차이냐면 앨범형의 경우는 제가 눌러보면은 얘가 이렇게 대표 사진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포스팅이 있을 때 그 포스팅을 누르면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앨범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는 것만 하면은 앨범형이 더 예뻐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다른 블로그들도 앨범형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차이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거를 앨범형을 모두 지금 바로 쓰지는 말라고 했냐면 일단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때 일단 얘가 지금 앨범형이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엘리의 서재는 제가 블로그형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엘리의 소재를 한번 앨범형으로 바꿔서 보여드려 볼게요. 앨범형으로 바꾼 후에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면 똑같이 내 블로그에서 아까 엘리의 소재를 딱 눌러보셨을 때 뭐가 없어 보여요. 왜? 요 안에 카테고리에는 내가 글을 4개밖에 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되게 좀 썰렁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블로그형으로 적으시다가 어쨌든 에디트에서 언제나 앨범형으로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글이 쌓였을 때 에디트로 가셔서 앨범형으로 바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앨범형은 이렇게 앨범처럼 각각의 그런 대표 사진으로 보이는 게 앨범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디자인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신경 써서 디자인하는 모양으로 똑같이 이렇게 대표 이미지를 비슷하게 만들게 된다면 굉장히 짜임새 있어 보이는 블로그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건 만들고 안 만들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어중져 보이기는 하죠.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맞춰주시면 괜찮아요. 자, 우리 카테고리 설정은 다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페이지는 스텝 3의 상단 메뉴 설정하기. 여기 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카테고리는 여기 있는 게 카테고리고요. 상단 메뉴는 이 위쪽을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의 경우 블로그에서는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위젯을 위쪽으로 배치해서 블로그에서 카테고리가 잘 보이는 거지 만약에 밑에다가 배치했을 때는 카테고리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또한 프롤로그로 보는 화면에서는 카테고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중에서도 내가 좀 자주자주 들어갈, 어떻게 보면은
좀 강조해서 우리 카테고리 중에서 띄우고 싶은 카테고리를 이 상단에 상단 메뉴로 꺼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다시 내 메뉴에 관리로 가주세요. 메뉴글 동영상 관리라는 메뉴에 상단 메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할 거고요. 이 밑에 보면은 우리 카테고리들 보이죠? 여기에서 내가 상단에 꺼내고 싶은 카테고리를 4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카테고리 있어서 그걸로 꺼내고 싶은 분은 그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카테고리를 지금 만든 거 정도밖에 없으신 분은 지금 만든 걸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 메뉴는 카테고리를 4개까지 상단 메뉴로 만들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 위쪽에 내 블로그에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상단에 있어서 잘 보이지만 만약에 내가 카테고리를 디자인에 따라 맨 밑으로 내렸거나 아니면 프롤로그로 보이게끔 해놨다고 한다면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주력으로 쓰는 카테고리를 앞에 4개 배치하는 게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를 누르면 그 해당 그 카테고리 안에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카테고리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다 맞추신 분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칠 거예요. 그러면 약간 시간이 남는데 시간 남는 동안은 그냥 조금 기다리셨다가 오늘은 퇴실하는 걸로 할게요. 아직 안 되신 분은 마저 설정해 주세요.